저희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자 보험, 당연하게 대리기사님을 하시는 분은 당연하게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장 한도라고 하는 건 사고가 났을 때에 얼마큼의 보장이 이루어지냐가 보장 한도인데, 그거는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점이 있고 가입하는 조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첫째, 내가 사고를 발생했을 때, 대인과 대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대인과 대물을 보상해줘야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은 무한입니다. 그 다음에 대물은 1억까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차, 즉 내가 운행했던 차량과 내 신체가 상해를 입은 자손 처리는 일반적으로 3천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특약보험이라는 새로운 또 보험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약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에 내가 이제 다른 손상 입은 차량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 그 차주가 뭐 렌트카를 썼을 때에 그 렌트 비용도 보험회사가 보장해주는 보험을 특약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한 중에 한 일부분이고요. 그거는 때에 따라서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점이 있지만, 뭐 대물이 2억까지 된다든가 자차 자손이 뭐 5천만 원까지 보상되든가 하는 그 규정은 각각 본인들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렌트카 때문에 기사님과 고객님들이 좀 트러블이 많아요.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가입되지 않은 기사님들은 렌트카를 해줄 의무가 없다, 그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왜 그에 대한 트러블이 많고, 고객으로부터 어떤 뭐 민사라든가 어떤 자꾸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예 고객님이 내가 특약보험에 가입하면은 고객님이 필요하신 렌트를 사용하실 때 그 렌트도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가입하시면 트러블도 줄이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그 일반 보험과 특약보험도 크게 비용 차이가 없어요. 예. 우선 대리는 제가 좀 빼고 탁송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탁송 기사님들은 당연하게 탁송이라는 보험에 가입되시는데, 탁송 보험에 가입하시면 대리와 탁송 두 개를 동시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면허증별 운행 가능한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입하신 보험에 따른 보험에 가능 차량이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좀 헷갈려 하시거나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종 면허를 보유하신 분들은 운행하실 수 있는 차가 가능한 차량이 일반 소형 승용, 그 다음에 15인승 이하 승합, 그 다음에 11.5톤 이하의 트럭까지는 일종 면허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운전 가능 차량인데, 그러면은 일반 탁송 보험에 가입하신 기사님들은 내 면허증이 일종이라고 해서 똑같이 일종까지 모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일반 탁송 보험에 가입하신 기사님들은 운행하신 차량이 지정되어 있어요. 소형 승용, 그 다음에 승합 1.4톤짜리 차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반 탁송 보험으로 운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내 면허가 그 이상의 차를 운행하는 면허라 할지라도 일반 보험에 가입하시면은 그 이상급의 차는 운행하실 수 없다. 예, 그한 차이점. 면허증과 그 다음에 보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3톤 트럭을 운전이 가능한 일종 면허 소지자라도 일반 탁송보험에 가입한 기사가 3톤짜리 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그거는 무보험 운행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종 면허 소유자가 11인승 승합차, 2종 면허는 9인승까지가 운행이 가능해요. 10인승 이하이기 때문에 9인승까지가 가능한데, 11인승 차를 내가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무면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보험과 무면허 두 개는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험은 축소 탁송 보험이라고 있어요. 이 축소 탁송 보험은 탁송 전용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신 기사님들은 대리운전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축소 탁송 보험이 기사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1톤 면허 소지자 이상급들이 보통 가입을 하시는데요.
축소 탁송 보험에 가입한 기사님들은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일반 탁송 보험에 있는 차량 포함 그 이상 11.5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우리가 운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큰 차를 운행하는 운행 능력이 있으시다면은 축소 탁송 보험에 가입하셔서 그 이상급 일반 보험에서 가입된 허용된 차량 이상의 3톤, 2.5톤, 3톤, 5톤 이런 차들도 직접 운행할 수 있는데 단 이 축소 탁송 보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화물 트럭까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5톤 차에 특수한 장비가 붙어 있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순수한 우리가 화물 카고 트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소 탁송 보험 기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일종 면허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일종 면허 이상 모든 면허 가입자가 소유자가 가입 가능하시고 차량은 일반 소형 승용차부터 그 다음에 11.5톤 이하의 일반 카고 트럭까지 모든 차량이 운전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게 확대 탁송 보험인데요. 확대 탁송 보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을 다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질문 많이 받습니다. 1톤 트럭인데 캠핑카예요. 즉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와 특수 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특수라는 차종이 특수로 구별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요. 이런 차량들은 아무리 소형 승합 또는 작은 트럭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특수한 장비가 붙어 있거나 개조가 이루어져서 구조 변경 신고로 인해서 특수라는 것이 붙었을 때는 항상 확대 탁송 보험 기사님만이 운행이 가능한 건데요.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확대 탁송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그 특장 차량이 있습니다. 레카라든가 트레일러 같이 특수한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신 거는 그 면허증이 또한 보유하고 있으셔야지만 보험은 가능하지만 그 말하면 무면허 차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본인의 면허 종별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차량을 운행을 하셔야 돼요. 앰뷸런스 같은 경우요. 앰뷸런스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일반 승합차를 많이 개조를 했어요. 그거는 다 특수 차량입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 승합차와 같은 사이즈라고 할더라도 축소 탁송보험, 일반 탁송보험 기사님들은 절대 운행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운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일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지만 우리 보험으로는 확대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구급차, 캠핑카, 사다리차 이런 차들 아니면 뭐 탱크로리 있는 차. 예를 들어서 네. 라보에 탱크로리가 있다. 그러면 그 보험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보에 캠핑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그리고 일반 뭐 승합차에 캠핑카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당연하죠. 구급차도 안 되는 거고, 그런 특수된 거는 아무리 일종 보통 운전 면허는 할 수는 있지만 보험 처리는 안 된다. 확대 탁송을 들었어. 레카 면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대리운전 가능합니까? 대리운전 안 됩니다. 네. 보험에 그렇게 가입하셨는데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지정되어 있어요. 네. 소형, 승용, 승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4톤 이하의 화물차 여기까지만 대리가 가능한 차종이에요. 그 이상의 차들은 대리 자체가 접수가 불가한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특수한 면허가 있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캠핑카나 이런 거를 대리를 운전하면 그건 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대리를 자체를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실수로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거는 운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리 자체가 불가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확대 탁송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는 아예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네. 택시나 이런 차들. 복잡해집니다. 우리 차장님 한숨 소리 나옵니다. 예전에는 택시도 대리운전 탁송이 가능했어요. 네.
했는데 네. 어느 때인가 약간 민사적인 어떤 법률적인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택시는 대리운전을 각종 받지도 않고 탁송도 대리운전을 받지를 않습니다. 탁송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택시 영업용이면 네. 하지만 우리 보통 말하는 노란색 남발을 가진 영업용 트럭이라든가 그거는 대리운전, 탁송 다 가능합니다. 영업용 트럭은 또 상관이 없나요? 네. 택시는 대리운전이나 탁송업체에서 택시를 대리운전과 탁송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업용 차량, 택시, 특히 여기서 지금 현재 중점되는 건 택시인데요. 당연하게 택시도 만약에 내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당연하게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를 해줘야죠. 하지만 그 이외에 문제가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즉 이 택시는 수익 활동을 위해서 운행하던 차인데 차가 수리가 되는 동안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함으로 손해가 끼쳤은 것을 이제 기사님한테 손실 보상에 대해서 어떤 그 민사적인 부분이 걸려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웬만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택시는 대리운전도 접수받지 않고 탁송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탁송 중에 외형은 택시인데 탁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즉 택시의 기한이 종료가 되고 즉 말소가 된 차량들 우리가 수출로 보내기 위해서 생긴 모양은 택시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그건 택시가 아닌 그냥 일반 승용차로 분류가 돼서 그거는 탁송이 가능합니다.